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2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계의 기록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거래 판료소라는 걸 활용해서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고 결국 이 기록이 분기라고 했죠. 이 분기한 것을 각 계정으로 옮기는 전기라는 과정을 배웠고요. 그 전기한 각 계정의 잔액을 모아서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일련의 과정을 간단히 공부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회계 등식과 거래 기록이라는 주제하에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그 큰 흐름을 잡으시는 데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대한특허사무소의 3월 한 달간의 거래 내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3월 2일 날 변리사인 조대한 씨가 특허사무소 설립하고 자본금 300만 원을 출자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게 회계 거래인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앞에 배운 걸 상기해 보시면 회계 거래가 되려면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에 영향을 줘야 된다 하는 거였고, 그것을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이 경우에 보면 회사로 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돈의 금액이 확인되니까 자산의 증가인 현금 계정에 300만 원과 그죠? 차변의 기록이겠죠. 그 다음에 자본금의 증가인 300만 원이 각각 차변 자산의 증가, 대변 자본의 증가라는 거래 결합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신문 광고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현금이 나간 거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가 되겠네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었겠죠. 왜냐하면 증가가 차변이었으니까. 신문 광고비는 비용이겠죠. 비용자가 써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거래가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비용이나 자산이라는 대표명사니까 그 비용의 세부적인 계정 과목으로 또는 자산의 세부적인 계정 과목으로 나누어서 기록하는 게 분계잖아요. 자, 그러면 차변의 비용의 발생, 광고 선전비 또는 신문 광고비 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액은 1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적혔으니까 대변에 자산의 감소인 현금에 100만 원 이렇게 적겠죠. 역시 거래 판료를 결합시키면서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이 계속 적힌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 하는 걸 계속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사무실 직기비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했습니다. 직기비품은 그걸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기쁨을 주는 자산이겠죠. 그 다음에 돈을 안 갚았으니까 언젠간 갚아야 되는 슬픔입니다. 이건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가 결합되는 회계 거래가 됩니다. 자, 자산이나 부채의 증가지만 계정 과목으로는 세부적인 걸 써야 되니까 차변의 자산의 증가인 직기비품 50만 원. 대변에는 돈을 갚지 않았죠. 돈 줄 돈,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50만 원. 지금 혹시 저 계정 과목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제로 보니까요. 예를 들면 미지급금 안 써주고 만약에 갚아야 될 돈 이렇게 기록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에서 계정 과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거래를 보면서 이게 거래 판료소상 자산이냐 부채냐 또는 자본이냐 수익이냐 비용이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정 과목은 처음에 생수해도 자꾸 보시면 이름이 기억되다시피 똑같이 기억이 되니까 너무 저 계정 과목이 틀렸다고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네 번째죠. 주식회사 원의 특허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수여 100만 원의 청구서를 발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은 게 아니죠. 아직 외상이네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이 되겠네요. 그래서 돈을 받을 권리를 우리가 어떤 매출 채권이라고 앞에서 봤으니까 매출 채권 차변 자산의 증가 100만 원. 대변에는 수익의 발생이죠. 수익의 발생, 용역 수익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거래 판료소와 연결되는 결합관계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자, 소모품 1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소모품이라고 하는 걸 쓰면은 이게 비용이 되니까 비용의 발생과 현금 지출은 자산의 감소죠. 그래서 소모품을 갖다가 비용의 발생 또는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소모품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이걸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또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돼요. 현재는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10만 원과 현금 구입했으니까 현금 감소 10만 원. 결국 이 거래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결합된 거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3월 15일 날 특허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3월 6일 날짜의 거래와 거의 유사하죠. 단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외상이냐 현금이냐죠. 그러면 거래 분석상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이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현금 80만 원, 대변에는 용역수익 8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자, 3월 18일 날 직기입금에 외상 구입된 50만 원 중에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기입금에 50만 원이라고 하는 외상대금 중에서 30만 원 현금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앞에서 보시면 3월 4일 날 직기입금을 구입했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나머지 50만 원 중에 일부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현금이 나갈 테니까 자산의 감소가 생겼을 것이고 그다음에 부채를 갚았죠. 슬픔을 일부 죽였으니까 부채의 감소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부채 감소는 차변이니까 미지급금으로 30만 원 그리고 자산의 감소 대변이니까 현금으로 3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계속 한번 쫓아와 보세요. 자, 3월 21일 날 지리산의 특허물을 대행하고 수수료 130만 원의 청구서를 발행해서 이중 80만 원의 현금을 수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수익활동 거래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수익활동 130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겼고 그중에 현금으로 80만 원 받았다면 나머지 50만 원은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권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이라고 하는 거래의 판례적 결합인데 이거는 1대1의 결합이 아니고 다대1의 결합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현금으로 받은 게 80만 원이죠. 그런데 용역 수익은 13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거래 특성상 회계 등식을 유지해야 되니까 대변이 130이 기록됐는데 차변은 80밖에 안 됐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차변에 50이라는 기록돼야 되겠죠. 그 50은 내용이 뭐예요? 아직 못 받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출 채권으로 50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산의 증가지만 자산의 증가의 종류가 현금이라는 자산과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의 두 개가 결합되고 상대 쪽에는 용역 수익이라는 게 결합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대1이든 다대1이든 다대다든 관계없이 회계 등식을 유지하면서 거래 판료도로 결합한다는 것이 기본 틀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라산의 매출 채권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기록된 매출 채권 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걸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왔겠죠. 자산의 증가, 차변, 현금 1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의 감소, 매출채권, 대변의 100만 원. 그죠?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다음에 또 마지막 3월 29일 날 직원급여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직원급여 90만 원은 현금이 나갔으니까 급여 차변 비용으로 90만 원과 현금으로 9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예,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3월 30일 날 임차료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임차료는 비용이죠? 현금은 감소니까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임차료 80만 원과 현금 80만 원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를 작 분기를 앞에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전기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배우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잔액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잔액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옮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전기한 내용이 나오죠? 이미 앞에 있는 분기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편의상 이 상대 계정값을 적지 않고 날짜를 기록을 했죠. 그렇죠? 예를 들면 3월 2일 날 현금 계정의 차변이니까 현금이 증가했다.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월 2일 날 거래가 뭐였냐면 자본금 계정의 대변에 300만 원이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자본금 내 대변과 그다음에 현금의 차변, 다시 말해서 회사 설립했다 하는 거래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하나하나 날짜 추측하면서 차변에 기록된 분계 금액은 해당 계정의 차변으로, 대변에 기록된 금액은 해당 계정의 대변으로 옮겨 적는 거래가 바로 전기가 됩니다. 그러면 현금 같은 경우에 자, 대변의 합은 이렇게 되면 100만 원과 100만 원과 110만 원. 그러면 310만 원이 되겠죠? 차변의 전체 합은 310이 됩니다. 맞나요? 예. 차변 어떻습니까? 30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80만 원. 그러면 56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차변의 합은 560만 원. 자, 그럼 잔액이 뭔가요?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의 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560과 310의 차이 금액이 250입니다. 이게 왜 차변 잔액이 남죠? 모든 잔액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최초 거래할 때 증가하는 쪽에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고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고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니까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부채나 자본의 잔액은 반드시 대변에 나타나는 거죠. 됐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각각의 잔액을 기록한 것들을 쭉 적었습니다. 이 적은 잔액들을 갖다가 뽑아서 옮겨 적으면 그게 바로 재무상태표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연결고리가 뭐랬냐면 이 이익을, 그죠? 이익을 재무상태표상 잉여금으로 이렇게 옮겨 적게 되면 그러면 두 개의 잔액이 일치가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지난 몇 번에 걸쳐서 배웠던 거래 기록이라 하는 것을 연습 사례를 가지고 분계를 하면서 거래 기록을 분석해 봤고 그걸 통해서 전개하는 결과를 받고 각각의 잔액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회계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는 개념을 잡으실 것이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앞에 나가는 내용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